갔는데 가기 전에 옛날에 그 널판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잘못 새벽에 헛디뎌 가지고 잠도 덜 깨고 딱 빠졌대요. 다행히 양 날개가 이렇게 딱 걸친 거죠. 형님은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만 받치고 올라오면 되지. 근데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주여하고 손을 모아가지고 모았대. 과거에는 제조가 주도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유통이 주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소비자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비자가 이 유통의 주체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슈머 마케팅이라는 거죠. 제조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자본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죠. 소비자는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써왔고 앞으로 쓸 거고 자자손손 대를 위해서 소비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허비하지 말고 생산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통의 한 축이라는 거예요. 축, 제발. 그러면 수입이 되려면 소비자가 많아야지 유통업을 하는 입장에서 수익이 많겠죠. 왜 다 임대 붙이고 나가냐고.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장사가 안 오는 목적은 뭐예요? 소비자들이 안 온 거잖아요. 이제 우리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 이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이런 데 와서 보여주려고 한 스폰서님들께, 초대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만하고. 박수야 그냥 비용도 안 드니까 그냥 한다 치지만 마음으로 진짜 감사해야 되고, 가시면서 휴게소에 들리면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얻어만 먹지 말고 뜯어먹지 말라잖아요. 좀 그런 걸, 좀 전에 그런 얘기를 좀 적어. 아니면 가슴판에 새겨. 아셨죠? 예. 그리고 스스로 오늘 대가 지불하고 이 자리에 온 자신을 위해서 박수하시면 좋겠어요.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빚밖에 없는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 유통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 멤버십을 전 세계를 이렇게 나가서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저쪽으로 회사 쪽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이 문제예요. 또 우리가 문제예요.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소들만 없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해서 저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금유환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금유환영에 모심이 있고 잘 살았던 집인데 보증서 가지고 다 망하고 빚밖에 없어서 정말 장남인데 쪽팔리더라고요.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몇 년, 2년 전에 그때 코로나 때 지었거든요. 나무들이 많이 서 있지 않아요? 예, 틈만 나가면 가서 이렇게 돈 주고 산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막. 제가 오래전에 그 개그맨이 유행했던 가사를 내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나? 말만 하면 다 되지. 여러분 하면 꼭 말을 하시오. 좋다 싸다고 얘기하고 가보자고 얘기를 해. 한 번에 갖고 안 간다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갈 때까지. 기절을 시키고 구급차에 싣고 와도 여기다 해. 그런 어떤 요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강건을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잖아요. 강제로 끌고 와서 권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제가 집을 짓고 있으니까 동네 형수가 교회 권사님인데, 삼촌 또 땅 빨았어. 저 땅이 한 1,500평 되는 땅 한 유일하게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마 망한 집구석에서 집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또 삼촌이 땅이 크니까 일부 남한테 땅 팔아갖고 외지 사람이 진 줄 안 거예요. 아니 나는 팔지 않았는데 누가 집은 진 줄 모르겠다고 이렇게 너스레를 떤 적이 있어요. 저 나무 다 구해서 하나씩 저 GV 80인데 저런 돌멩이를 갖다가 석재 그런 공장에 가서 사가지고, 사장님 돌에 저 무게가 지금 40kg짜리인데 이런 차에 실으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유통기간 지나면 저것도 버릴 거 바뀌어야 되는데 뭐 차가 뭐 중요하다고, 나는 저게 더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갖고 가는 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 집 뒤 저 산이 있는데 그 염소가 이렇게 있고 닭도 키우고. 우리 남자들 로망 아니에요? 근데 과거처럼 빚만 있으면은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걸식한 법이 없다는데 거지가 되고 진짜 창피했다고요.
근데 이 도구를 통해서 나는 많이 해가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네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가난하게 살고 쪽팔리게 사는 게 정말 비겁하고 제일 힘든 거지. 안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져 있나요? 네. 사진 찍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메인데이, 오후 메인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원 제창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인재 팀장님 빨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원 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하자, 하자, 하자.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찾아주셨고 또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명강의들이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첫 순서는 친구분들로부터 보텀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숨은 고수입니다. 네. 많은 능력을 또 갖고 계시고 이제 우리 초창기에 굉장히 우리 자리 잡기까지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인데 오늘 또 어떤 제품을 준비를 하셨는지 제가 아직 어떤 제품을 준비했는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다 여기 큰 박수로 모시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영경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고영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오늘 왜 이렇게 떨리죠?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야. 뭔가 오랜만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일단 제목을 보시면 감이 오시나요? 뭔가요? 맞습니다. 네, 파인자임.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파인자임인데 이 제품을 왜 가지고 왔냐? 고터미가 왜 가지고 왔냐? 그 많고 많은 제품들 중 왜 가지고 왔냐 하면 제가 직접 겪어보고 좀 제가 소화가 진짜 잘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 먹고 나면은 더부룩해가지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원래 바로 누우면 안 되긴 하지만 바로 누우면 안 되긴 하는데 약간 습관이 그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약간 누워 있어도 속이 안 좋아서 몇 시간을 못 자고 이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타인잠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누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뭐 좀 바로 누울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 안 계시나요? 소화력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두 분 계시네요, 여기. 세 분, 네 분. 네, 네 분.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는 분. 와, 꼭 드셔야겠네. 네, 그리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분. 네, 저도. 그리고 염증성 질환,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건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장기간 피로감과 변비가 발생하는 분. 이거는 네, 따로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감한 사항이라서. 네, 이런 분들이 효소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요. 이 효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몸이 소화, 대사, 영양분 흡수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뭘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좀 빠르게 만들어주는 물질,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이렇게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해서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효소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의 매개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소화력을 증진시켜주는 저희 파인자임에는 소화효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영양소를 분해해서 소화력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내 음식 영양분을 흡수시켜주고 그리고 몸에 이제 배출을 시켜주는 게 바로 파엔자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효소랑 또 조효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효소라는 게 효소 활성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생성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효소는 대부분 미네랄 또는 비타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에 꼭 필요한 비단백질로서 보조인자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효소의 역할을 돕는 효소의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효소가 있으면 효소가 더 많은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도 인체 대사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만 봐서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조효소는 효소가 열쇠라면 그 효소를 돌리는 손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효소의 작동을 돕는 물질로 대부분 비타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인자임에는 이 비타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애터미 파인자임 안에는 가벼운 하루를 위한 보장된 효소 활성 및 역가 수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물 유래 효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종 효소. 저희 그 리뉴얼 되면서 그 9종에서 11종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거 공부하다가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11종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효소 활성 시너지를 위한 조효소 3종. 아까 말씀드린 조효소,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효소 3종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결 건조 파인애플 분말이 30%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이 동결 건조 파인애플 분말, 저희 그 파인애플 성분을 보면은 동결 건조 파인애플이 제일 앞에 쓰여져 있어요. 그럼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효소를 충전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볼게요. 타임자임 한 포 기준으로 저희가 보장된 효소 역가 수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효소 역가라는 게 저는 처음 들어본 거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효소가 얼마나 빠르고 이제 효율적으로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지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효소 역가 수치란 효소가 1분 안에 원하는 반응을 얼마나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파인자임에는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기 아밀라제가 60만 유닛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탄수화물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평균 범위가 25,000에서 9만 유닛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거에 비해서 30만 유닛은 엄청 높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제품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애터미 파인자임은 유난히 이 아밀라제가 이 역가 수치가 엄청 많이 높다고 해서 저희 소화에 대해서 엄청 효과가 큰 제품이라는 거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30만 유닛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프로테아제라고 이것도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1200 유닛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제품들의 평균 범위는 10에서 1270 유닛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와, 10이랑 1200, 10배, 100, 네, 120배 맞죠? 맞나요? 네. 이렇게 수학 못하는 게 티가 나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네. 제품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소 제품을 선택할 때 역가 수치가 높은 제품은 그만큼 효소의 활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해서, 다른 만약에 애터미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무조건 파인자임을 사시겠지만, 다른 분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효소 제품을 선택할 때 역가 수치가 높은 제품을 비교 한번 해보시고 파인자임으로 돌아오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잘 높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식물 유래 효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식물에서 생성된 효소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황국균 발효물. 이게 뭐 누룩 곰팡이를 배양시켜서 발효해서 얻은 엄청 힘들게 얻었겠죠. 그래서 이 발효물이 들어가 있고 흑국균 발효물, 그리고 무의 콩 단백질, 파파야 추출물, 그리고 파인애플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식물 유래 효소는 일반적으로 높은 활성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pH 범위와 온도에서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유래와 동물 유래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동물 유래 효소는 식물 유래 효소에 비해서 활성도가 낮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식물 유래 효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효소 11종이 함유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탄수화물 분해시켜주는 그 역할이 있고, 그리고 단백질 분해시켜주는 효소, 지방 분해 효소, 설탕 유당 분해해주는 효소, 그리고 기타 뭐 식이섬유나 갈락토스를 분해해주는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주고, 그리고 이제 셀룰라제가 탄수화물, 뭐 글루코, 아밀라제 이렇게 세 가지가 탄수화물을 분해해 주는데 엄청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꼭 있어야 되는, 분해를 꼭 시켜줘야 되는 효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조효소 비타민 B군 3종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효소 여기에 또 나오죠. 이게 비타민으로만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비타민 B1, B5, B7 이렇게 읽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게 다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비타민 B1은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고 비타민 5에는 이제 판토텐산이라고 지방과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효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7은 비오틴 많이 들어보셨죠? 비오틴. 이게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이제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효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1, B5, B7이 있어가지고 그냥 효소에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결건조 파인애플 분말 30% 함유되어 있는 거는 이 동결건조가 이렇게 바로 얼려가지고 하는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연 파인애플 맛과 영양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동결 건조 공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 재배 최적 기온이 태국에서 수확을 해서 제조한 원료만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 저희는 이번 연도 처절하게 철저하게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품질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한다고 하네요. 제가 리뉴얼 되기 전 파인자임과 리뉴얼 되고 난 후의 파인자임을 한번 비교해서 먹어봤는데 약간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근데 예전 리뉴얼 되기 전에는 뭔가 텁텁한 맛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리뉴얼 된 거는 되게 상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먹여봤거든요. 이렇게 둘 중에서 뭐가 나은지 한번 비교해 봐라 라고 했을 때 리뉴얼 된 게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인자임을 잘 안 챙겨 먹던 제가 이제 선물로 드렸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뭔가 조금 맛이 없어서 잘 안 먹게 되다가 이제 이거를 간식처럼 먹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맛있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이제 효소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 가능하고, 그리고 이지컷 뜯는 거 엄청 쉽게 깔끔하게 커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분말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뭐 물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털털 털어가지고 드실 수 있고, 파인애플 맛 누구든지 이제 상큼하게 파인애플 맛으로 맛있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자임 한 포를 이제 물에 타서 식빵과 같이 넣었을 때 3시간 뒤에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
그냥 식빵이 오른쪽에 보시면 되게 분해 잘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식빵 3시간 그리고 라면도 면발이 이렇게 다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면발이 끊어져 있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닭가슴살도 보시면은 분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영상으로 약간 움직이는 짤이라고 해야 되나? 네, 움짤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저는 그거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이 PPT에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엄청 효소가 저희 이제 음식물을 되게 소화를 많이 잘 준다는 거를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 효소는 우리 몸속에 합성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우리 몸 안에 소화 효소 보유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조제를 통해서라든지 건강식품을 통해서라든지 꼭 필수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애터미 파인자임이 16,800원밖에 안 하는데 7,000pb를 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16,800원으로 내 몸의 건강을 한번 챙기시길 바라는 제품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파인자임 다 구매하셨죠?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구매해서 드시고 요즘에는 그 식사들이 대부분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좀 안 좋은 그런 그 섭취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꼭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조효소라고 있는데 그거를 처음 이제 구체적으로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씨라서 네, 확실히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또 느꼈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명지센터의 최연소 임페리얼 마스터를 꿈꾸는 정말 지금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곧 팀장님을 가실 박승훈 세일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초사업 설명을 맡은 박승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판서로 할 거라서 한번 세팅을 하고 이거를 닫기 어딨지? 여기 있다. 네. 혹시 줌으로 한번 여기 계신 분이 들어가셔서 좀 화면이 잘 나오는지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당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랜만에 저녁 메인데이에서는 자주 보기 어려운 판서 강의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영어를 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왜 여기서 막히시는 거죠? Is your 노후 okay? 네. 당신의 노후는 괜찮으신가요? 여기에서의 노후는 알다죠. 그리고 후는 뒤후죠. 당신의 뒤를 알고 달려가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제 고작 30살인 이제 고작 계란 한 판인 제가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조금 웃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노후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굳이 내가 알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너무 먼 미래니까 제 노후라고 하면 최소 지금 제가 산 만큼은 더 살아야 노후라는 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 사건 때문에 제가 노후에 대한 거를 조금 경각심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장인어른 이야기인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올해가 정년퇴직입니다. 올해가 정년퇴직인데
27년도부터 연금이 나와요. 그러면 25년, 26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받는 월급의 70%만 받아라. 일하는 시간은 똑같이 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계속 써주겠다. 너무 불합리하죠. 일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급여는 70%로 줄어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무슨 그런 회사가 다 있냐라고 했는데 모든 회사가 그렇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년퇴직은 끝났고 너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럼 우리는 모든 돈을 다 줄 수 없다. 70%만 주겠다. 장인어른께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장인어른 술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 하자고 하니 월급이 너무 적고 다른 회사를 구하자고 하니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처럼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제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정년퇴직하면 경비하면 되지. 혹은 뭐 버스 기사하면 되지. 근데 모든 경비와 버스 기사의 나이대가 연령대가 점차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요즘 신축 아파트 가면 경비에 서시는 분들이 경비라고 안 적혀져 있어요. 시큐리티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들이 되게 복장을 경찰처럼 약간 경찰 특공대처럼 갇혀 입고 다닙니다. 이제는 아파트에서도 경비를 나이가 있으신 분보다는 조금 더 젊은 층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이 너무 나이가 많다 혹은 노약하다, 쇠약하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되게 끔찍하지 않은가요? 우리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저희 장인어른을 보면서 갈 데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자리에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많이 느끼세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를 오랜 시간 했는데 좋은 타이밍에 그 가게를 팔고 나올 수 있었어요. 팔고 나올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 대학을 나오신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해보신 것도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직장을 이 일을 내가 접어버리면 내 가족 앞에 설 자리가 없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3년을 더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적자를 보면서 내놓았었거든요. 모두가 그 미래에 대한 거를 준비하지 않고 알지 않으면 그런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저희 아버지도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을 가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는데 모든 분들이 최소 60대 이상, 70대 이상들이 와서 배우고 있으신데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힘들고 돈 안 되니까. 이제는 나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힘든 일을 하러 찾아다니셔야 되고요. 나이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영리하게 일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방 설거지를 하는데도 35세 이하만 뽑는데요. 어디 가게에서는 35살 미만만 뽑는데요. 35세 이상이 되면 설거지조차도 안 시켜준대요. 그런 시대가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괜찮으신가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제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노후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뭔가 새로운 걸 찾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부러 글자를 크게 씁니다. 잘 보이시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유통이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들? 유통의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유통의 흐름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최근에 2023년 7월에 태땡이라는 어플이 나왔어요. 종합 이제 쿠팡, 쿠땡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유통을 하는 업체가 나왔는데요. 이 어플이 7개월 만에 회원수가 581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위에 등극했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1위가 쿠땡이고요. 2위가 알리익스프레스고요. 뭐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3위가 11번 가고요. 4위가 테무라는
어플이에요. 이 테무에는 어떤 제품들이 파냐면요. 모든 제품들이 다 파는데 다 중국산이에요. 다 중국산이고 우리 블루투스 이어폰 있죠? 최소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생각하면? 보통 한 2, 3만 원대? 근데 그거는 5천 원에서 6천 원에 최저가로 팝니다. 예, 중국산. 신발이 7천 원, 8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마진 안 떼고 중국에서 우리가 만들고 너희한테 바로 판다. 직거래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대가 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약간 불안하신가요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조차도 뺏길까 봐. 이 애텀이라는 회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애텀이라는 회사, 우리의 제품들을 그 이제 저가 브랜드들, 업체들한테 뺏길까 봐 걱정이 되신가요? 제가 그 걱정을 다 깨드릴게요. 왜냐면 제품군을 구매할 때 두 가지로 구매합니다.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이거든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알고 계시죠? 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관여라고 하는 게 내가 이거를 구매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나에게 얼만큼 이게 중요한지 영향력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건데요. 보통 테무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관여 제품입니다. 소비하는 거. 신발은 신다가 바르면 버리면 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쓰다가 뭐 싸게 사서 써보다가 안 좋으면 6천 원 정도 버렸다 생각하고 버리면 됩니다. 이런 저관여 제품이 가장 한국에서 많이 판매하는 곳이 다이소입니다. 다이소는 싸게 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그럼 이 고관여 제품들은 어떤 걸까요? 네, 자리를 앞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고관여 제품들은 내 몸에 쓰고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내 피부에 맞닿는 것들. 우리가 흔히 피부 관리하는 사람들이 올리브영 가서 제품을 사도 다이소 가서 화장품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다이소에서 제 피부가 건성인데 피부 상담 받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내가 오늘 요즘 속이 안 좋은데 병원 약국을 안 가고 다이소에 가서 제가 오늘 좀 속이 안 좋은데 어떤 제품 사면 될까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다이소는 철저하게 저관여 제품입니다. 우리 애터미는 이 고관여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팡이나 뭐 알리익스프레스, 11번가 그리고 테무와는 무관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애터미는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냐? 너무 한 장씩 쓰고 있죠. 글자 한 3개 쓰고. 어떤 제품들을 팔고 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필품들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들. 그리고 애터미 안에는 많은 분들이 생필품 건강기능식품만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방도 있고요. 옷, 뭐 다 생필품이네요. 네,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전쟁이 나도 혹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도 나왔었어요. 노숙자도 쓰고 싶은데 없어서 못 쓴다고. 양치, 칫솔, 치약만 있으면 노숙자도 양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없기 때문에 가글만 하죠. 물로. 그런 제품들이 우리 모두 애터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애터미는 그 제품들을 가격은 낮추고 제품력은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사를 선택할 때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오너의 마인드예요. 오너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너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회사의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제가 이전에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유땡땡이라고. 거기 회사의 오너는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사업가가 아니고 의사였습니다. 박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제품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최고의 제품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종합 비타민 한 달분이 15만 원까지 올라가죠. 저희 집 5인이거든요. 저희 애들이 조금만 크면 15 곱하기 5에서 종합 비타민만 이제 가격이 거의 75만 원이 나가요. 거기다가 오메가3 이것저것 챙기면 한 돈 200은 써야 이제 우리 건강기능식품 칼슘이나 이제 필요한 진짜 필수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월 200씩 쓰면서 건강기능식품 드실 수 있나요? 없죠. 그 회사의 오너의 마인드는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었어요.
정말 건강은 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돈은 못 벌어 가요. 다들 가난해져요. 근데 저희 회사의 오너의 마인드는 뭐죠? 고객의 성공입니다.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제품을 소비만 하더라도 소득이 되고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만드신 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이 애터미는 2009년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이 애터미가 처음 이제 창시된 이제 그 이면적인 부분에는 우리 박한계 회장님께서 타 네트워크에서도 경험을 하시고 하시다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고객의 성공을 요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해모힘이라는 제품과 우리 애터미를 조금 든든하게 받쳐줬던 앱솔루트 그리고 칫솔 다양한 이제 대표적인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제품이 어떻게 우리 회사로 넘어왔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절대 가격이 되고 절대 품질이 되었는지.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쿠팡을 회원가입하든 이마트에 회원가입을 하든 어디에 회원가입하든 똑같은 유통회사랑 같다라는 거예요. 타 네트워크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입비가 있습니다. 가입비가 100만 원인데도 있고 30만 원인데도 있고 10만 원인데도 있고 20만 원인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애터미 가입하면서 많은 이제 가입시켜주는 이제 알려주는 사람들이 1만 PB를 구매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1만 PB가 결국은 가입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가입비가 아니라 당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1만 PB 안 산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되나요? 내 밑에 사람을 달 수 없나요? 상관없죠. 그리고 진입비라고 하는 것, 유지비라고 하는 거는 매월 내가 이 회사 안에서 써야 되는 비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 회사에서 이 사업을,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20만 원치는 매달 써. 혹은 40만 원치는 매달 써. 라고 하는 게 유지비예요. 이 유지비가 있으면 내가 성공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 유지비가 있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파트너들과의 소통이 불가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저희는 파트너와 소통할 때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누구 아이디로 얼마의 PB를 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의 PB가 혜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지비가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유지비라는 거는 내 아이디로 사야 돼요. 내 파트너 아이디로 20만 원을 샀다? 유지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 사람 아이디를 유지해 준 거죠. 우리가. 내 아이디로 구매를 해야 되면 매달 저는 억지로 20만 원을 써야 돼요. 근데 이 20만 원을 내 아이디로 쓰면 내 파트너들에게 후원이라는 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타 네트워크를 하면서 후원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분 아이디로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후원을 해준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 또 그 당시 제 파트너분이 계신데 후원을 해준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아이디로 사야 되거든요. 그분이 이제 여기 계신 그 파트너 분도 본인의 아이디로 사야 돼요. 그렇게 사다 보면 아무런 소통이 안 돼요. 유지를 안 하면 나한테 쌓이지 않으니까 가서 얘기를 하죠. 후원이 아니라 강압을 하죠. 이번 달에 이걸 사야 네 포인트가 지금 아깝지 않니? 이게 유지돼야 네 아이디가 살 수 있어. 다 사라져. 자, 한번 사보자. 팔아보자. 라고 해요. 그리고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도 프로모션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걸 봤거든요. 그 회사에서 후쿠오카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모션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신박합니다. 약 2천만 원 정도를 써야 돼요. 2천만 원 정도를. 근데 어떻게 쓰냐면 내 파트너들 이 합산 PV가 아니라 합산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나와 나를 추천한 사람이 신규로 4명 이상이 가입해야 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2천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후쿠오카를 보내주겠다. 2명.
2천만 원이면 그냥 저는 크루즈 여행을 갈래요. 그 돈 내고 크루즈 여행을 갈래요. 근데 바보같이 그 당시에 저도 그거에 목숨 걸고 달렸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아이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가입시키고 저희 형의 이름을 가져오고 처제 이름, 어머님 이름 가져와 가지고 그 아이디로 막 제품을 때려 삽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4달 동안 먹습니다. 제가 저한테 판 거죠. 그게 합리적이고 정말 올바른 선한 방식의 네트워크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저는 이 2가지 때문에 애터미는 정말 선하고 이기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추천 수당이란 게 뭐냐면 조승훈 팀장님과 이민재 팀장님 그리고 안준영 국장님과 제가 같은 교회 소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교회 소속인데 안준영 국장님이 오늘 이 비전을 가져왔어요. 추천 수당이 있는 회사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가져오셔서 이민재 팀장님께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인재야, 이거 진짜 좋다. 내 스폰서 아이디 내 이름으로 적어가지고 가입해라. 인재 팀장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인재 팀장님이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조승훈, 박승훈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준영 국장님이 조승훈 팀장님한테 가서 가입을 시킵니다. 스폰서 아이디로. 그 사이에 이민재가 박승훈을 가입시켜버렸어요. 안준영 국장님이 네가 뭔데? 야, 내가 이 교회에 이 네트워크를 가져왔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쪽으로 내려야지. 네가 뭔데 그걸 가로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을 내면 일부분이 저를 추천한 아이디로 일부분이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약 10%에서 많으면 20%. 제가 100만 원의 수당이 나오면 20만 원의 수당이 저의 스폰서 아이디로 갑니다. 제 추천인으로. 그러면 싸움 날만 할까요? 안 할까요? 싸움 날만 합니다. 눈 뒤집힙니다. 왜냐면 근데 또 그렇게 양보했던 박승훈이 갑자기 임페리얼이 갔네? 미친 듯이 막 알리고 안준영 국장님 오늘 저번 주 어제 강의에 우리 사업자 미팅에 나왔죠? 뇌가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파요. 뒤집어집니다. 배 아파서. 배탈 납니다. 그래서 추천 수당 때문에 되게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과 이제 타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직급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조금 다르긴 한데 방식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이게 많은 이게 이유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번 직급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없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모두 도착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상한선이 없었어요. 상한선이 없어서 매 새로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올수록 직급이 하나씩 생겼어요. 네. 저희는 직급이 더 생길까요? 추가로 직급은 아니지만 프로모션이 하나 생겼죠. 세미 세일즈라는 거. 하지만 그 위에 직급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데 타 네트워크에서는 원스타 다이아몬드, 투스타, 쓰리스타, 파이브스타, 포스타, 식스타, 세븐스타, 에이스타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수당이 올라가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죽어납니다. 네, 죽어납니다. 왜냐하면 저 한 명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달려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꿈을 심어주냐면 너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어.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너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어.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왜냐면 제가 저 자리에 갈 때쯤 저 사람은 더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 자리에 가기까지의 그 수많은 유지 비용과 많은 것들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은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퇴가 있다. 내가 이 일을 끝마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 저는 평생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계속 알려라. 너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솔직히. 죽을 때까지. 나이 90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해모임 먹어. 이러고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 시기에는 저희 스폰서님들처럼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낚시하러 다니고, 캠핑하러 다니고, 크루즈 여행 다니고, 그리고 해외 나가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한 거지.
100에서도 우리 뭐 150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세 먹고도 일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은퇴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다단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단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한단계입니다. 무한단계로서 1번 사업자분이 제가 지금 제 회원번호가 거의 33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제품을 사도 저 맨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포인트가 다 쌓여 올라가요. 왜냐면 단계가 없이 무한 단계로 내려가고 그 포인트가 다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타 네트워크들은 단계별로 나눠 있어요. 5대까지는 100%, 10대까지는 70%, 뭐 20대까지는 50%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올라오는 포인트의 수준이 저희는 무한 단계다. 그리고 무한 누적이다. 무한 누적은 뭐냐면 내가 수당을 받기 전까지 모든 포인트를 다 쌓아주겠다. 예를 들어서 박승훈이 회원가입은 했고 제품 샀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30만 PB를 채웠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우측에는 저희 엄마 한 명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천천히 씁니다. 한 달에 한 2만 PB씩. 그래서 1년 동안 24만 PB를 쓰고 1년 6개월 동안 거의 30만 PB를 써요. 한 번에 1년 6개월에 30만 PB. 그럼 28만 PB가 쌓일 동안 여기 1년 6개월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1억 PB가 쌓여 있다. 이 PB가 사라질까요? 언제 사라지나요? 이게 30만이 채워져서 저에게 수당으로 들어올 때 0, 0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PB가 무한으로 누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만 PB를 내 아이디로 구매했을 때, 내 아이디로 1만 PB가 누적 PB가 되어 있을 때 내 밑에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고 무한으로 누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 글로벌 원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내 코드로 어디서든 어느 나라든 회원가입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산하에는 한국인보다 터키인이 더 많아요. 제 산하에는 한국인보다 터키인이 더 많고 브라질 사람, 미국 사람, 필리핀 사람, 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글로벌 원마케팅 때문인데요. 이게 없는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미국에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야 돼요. 미국에 제 친척이 갑자기 네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나도 해보고 싶어. 그러면 미국의 새로운 코드를 제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입시켜야 돼요. 그러면 저는 두 줄인 줄 알았던 이 비즈니스가 미국에도 두 줄이 생겼기 때문에 네 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 파트너가 내 친구 중에 브라질 사람도 있어. 야, 이 사람도 네가 좀 같이 한번 해볼래 나랑? 해서 브라질에도 코드를 만듭니다. 그럼 브라질 또 두 줄, 여섯 줄. 그러면 한국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미국까지 제가 가서 후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두 줄 다시 만들려고? 안 되죠. 불가능하죠. 힘들죠. 그래서 글로벌 원마케팅이 있음으로써 우리 비즈니스는 정말로 빅 비즈니스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1위 기업인 쿠팡과 견주었을 때 이 글로벌 원마케팅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희보다 훨씬 매출이 높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한국 한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애터미는 전 세계를 아울러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당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수당은 나로부터 좌그룹에서 30만 PB, 우그룹에서 30만 PB가 나왔을 때 저희에게 15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해요. 제 누적 PB가 30만 PB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라는 전제하에서 15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제가 N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고 이거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배제하고 바로 직접적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점이 부여되는데요. 저희는 N가가 있습니다. N가가 4,000원입니다.
그래서 15점 1점당 4,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약 6만 원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는 70대 70의 점수가 되면요. 30점이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는 150대 150 그리고 240대 240 그리고 600, 2000, 5000 이렇게 그어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억울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보상 플랜을 보면서. 아니 내가 500만 을 했는데 그럴 거면 240만 두 번 잘라가지고 점수를 나한테 더 줘. 2배로. 왜 나는 240만 원으로 프레시 아웃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타 네트워크 경험했던 분들은 타 네트워크는 점수대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수에서 곱하기 뭐 20%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미국 회사가 많다 보니까 환율을 적용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억울해 하시는데 이 여기서 버려지는 PV들이 제가 앞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제 N가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수당 체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초기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첫 번째로 좋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 사업자들이 돈 벌어가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제 높은 직급자들보다 초기 사업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더 보상 플랜이 체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스폰서님들께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0대 150 이후에 30점이 되고 그 다음에 60점, 그 다음에 90점, 그 다음에 150점, 그 다음에 250, 300점. 이렇게 되면 12만 원, 18만 원, 24만 원, 그리고 36만 원, 60, 100, 120의 1당이 나옵니다. 1당입니다. 1당. 하루에 벌어가는 돈이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120만 원 벌어가면 이 사업 할만할까요? 안 할만할까요? 할만하죠. 근데 이게 먼 미래 같아 보이는데요. 절대 먼 미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한테 평생 안 올 수 있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4년 내로 혹은 3년 내로 혹은 2년 내로 이 일당을 받아갈 수도 있어요. 믿기시나요? 네. 그리고 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추천 수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 저희는 세일즈 마스터부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누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그리고 로얄 마스터, 그리고 크라운, 그리고 임페리얼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직급만큼은 포인트 점수만으로도 갈 수 있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면 나 혼자 잘하면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세일즈 마스터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좌그룹에서 250만, 우그룹에서 250만의 점수가 1일에서 15일 혹은 16일에서 말일 우리는 한 달에 2번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2배로 줘요. 1년을 24개월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4번의 직급 도전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250만 PB를 달성했을 때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후원 수당은 약 48만 원 정도 나오고요. 직급 수당이 약 50만 원 정도 나와서 단기에 100만 원의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200만 원이겠죠. 애터미에서 세일즈 마스터를 첫 번째 직급으로 200만 원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돈. 세일즈 마스터가 됐을 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최소한 일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최저 시급이 약 200만 원 정도예요.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 수준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나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직급의 이전 직급이 좌에서 2명,
좌우에서 2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반기 동안.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추천 수당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장님께서 이민재 팀장님과 조승훈 팀장님을 자기의 추천인으로 넣었죠. 그리고 박승훈은 추천인으로 넣지 못했어요. 근데 이민재 우측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조승훈, 박승훈은 좌우측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안준영 국장님 얘기합니다. 넌 안 데리고 갈 거야. 왜냐면 네가 돈을 벌어도 나한테 혜택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민재만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지 못한 채 버려집니다. 왜냐면 이민재 팀장님은 본인 우측하기도 급급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급 체계가 직급을 도전하는 이 직급을 유지하는 직급 체계 자체가 굉장히 선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샤론 로즈 마스터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좌우에 2명, 그리고 스타 마스터도 그 전에 직급자가 좌우에 2명, 임페리얼 또한 그 전에 직급인 크라운 마스터가 좌우에 2명이 있을 때 그 각자의 직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직급 수당 자체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직급 수당은 퍼센테이지로 나눠져 있어요. 직급 수당은 20%의 이제 총 매출의 우리 PV의 20%를 직급 수당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20% 중에 10%를 세일즈 마스터한테 단독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5%를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 다음에 2% 샤론 로즈 마스터, 1.2%를 스타 마스터, 그리고 0.5%를 우리 로얄 마스터, 그리고 1%를 로얄 마스터, 그리고 0.5%를 크라운 마스터, 0.3%를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한테 제공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0.3%인데. 아니 세이지 마스터는 10%나 주고 임페리얼은 0.3 주면 임페리얼은 뭐 먹고 사냐. 우리가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연예인 걱정이랑 연예인들 뭐 먹고 사냐. 요즘 방송에 안 나오던데 이런 걱정 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그 대기업, 부자들, 재벌들이 망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답니다. 저희는 3대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3대는 먹고 산대요. 망해도. 똑같습니다. 임페리얼 걱정은 여러분들이 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걱정부터 합시다. 우리 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내 걱정부터 하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우리가 직급에 달성할 때마다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 직급에 와서 승진 축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1회만 제공이 됩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이브닝 케어 세트랑 그리고 더 페임 세트, 그리고 해모임 한 박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금 프로모션이 생깁니다. 100만 원과 위에 세일즈 마스터가 받았던 동일한 제품들을 부여받게 되고요. 이제 샤론 로즈 마스터부터는 현금 프로모션에 플러스 제품을 주진 않습니다. 따로. 대신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여행을 보내드린데요. 샤론 로즈 마스터는 200만 원의 승급 프로모션 보너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여행권 3박 4일 맞죠? 3박 4일권을 2매 가족 2명에서 갈 수 있게끔 2매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스타마스터는 1,000만 원. 1,000만 원과 똑같이 동남아 여행 대신 3박 4일권을 가족 4명에서 갈 수 있는 비용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는요. 현금 5,000만 원을 그냥 드립니다. 로얄 마스터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때부터는 추가로 생기는 게 있어요. 여행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리거든요. 저는 이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배에 타고 있는 게 뭐 재밌다고. 그러니까 진짜 못 모르는 거죠. 그 배에 타고 다니는 게 뭐 재밌다고 그 방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스폰서님들이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온 사진들과 영상을 봤더니 그 배 위에 호텔 하나가 있더라고요. 배 안에서 워터파크가 있고
축제 분위기 연회장이 있고 그냥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 바뀌었어요. 너무 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크루즈 여행 9박 10일 가족 2매권을 10박 11일 가족 2매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거기다 추가로 가족 4매권을 추가해 드리고요. 추가로 이 직급을 유지할 때마다 주는 이제 또 보너스가 있는데요. 준대형 렌탈비, 준대형 렌탈비 이제 준대형 차, 예, 차 뭐 다들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준대형 차 렌탈비를 매달 유지할 때마다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후원 활동비 200만 원을 매번 지급할 때마다 제공해 줍니다. 이거를 제공해 주는 거는 로열 마스터부터는 이제 애터미에서도 리더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파트너들을 후원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제대로. 그래서 후원 활동비랑 자동차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라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부터는 이 금액 단위가 승급 프로모션 금액 단위가 달라집니다. 3억을 제공해 줍니다. 3억. 3억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10박 11일 크루즈 여행을 갔는데 그 로얄 마스터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중동 쪽으로 유럽 동유럽 쪽으로 가고 크라운 마스터부터는 중동 쪽으로 그 크루즈 여행을 가거든요. 2번 다 가야겠죠. 한 번 나 크루즈 여행 가봤다고 다음번엔 안 간다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꼭 다 가보셔야 됩니다. 10박 11일 가지고요. 그리고 매번 직급 유지할 때마다 이때는 또 추가로 차도 한 대 줍니다. 렌탈비가 아니라 직급을 크라운 마스터라는 직급을 달성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준대형 차 한 대를 그냥 줍니다. 제공을 해줍니다. 좋지 않아요? 차 한 대를 준대요. 그냥 현금 3억도 주고 그리고 크루즈 여행도 보내준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빨리 받고 싶어요. 빨리 받고 싶고 그리고 이 직급을 유지할 때마다 후원 활동비 500만 원을 제공해 줍니다. 매번 직급을 유지할 때마다.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는 대망의 10억 그리고 똑같이 10박 11일 그리고 똑같이 대형차 한 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냥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로 프로모션이 너무 많아요. 50평 오피스텔도 하나 주고요. 직급 월세를 제공해 주고요. 직급 유지할 때마다. 그리고 후원 활동비를 월 1,000만 원씩 주고요. 그리고 개인 비서, 운전기사 월급도 제공해 줍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를 유지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이 직급을 유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한 번씩만 찍자. 그냥 딱 한 번씩만 해서 승급 프로모션이 얼마가 되냐면 13억 6,300만 원입니다. 13억 6,300만 원을 내가 20년 만에 그 직급에 임페리얼이라는 직급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매월 500만 원씩 적금을 넣는 거고요. 10년 만에 간다라고 하면 매월 1,000만 원의 돈을 제가 적금을 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이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저는 못해도 최소 500만 원씩의 적금은 가상 계좌에 넣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돈으로 가상 계좌에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직급이 임페리얼이 한 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총 1,457명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1,457명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여기는 세일즈 마스터가 약 946명인가 정도가 되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노로즈 마스터 이렇게 직급자들이 토탈 1,457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을 때 임페리얼이라는 게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추천인만 데리고 가겠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애터미의 보상 플랜과 이 직급 체계를 보면서 딱 하나 느낀 게 이기적인 사업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겠구나.
내 속만 채리고 내 것만 필요하고 파트너들을 후원할 줄 모르고 내 돈만 되길 바라는 사람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상 플랜이 직급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성공자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노후가 끝났습니다. 저의 노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 노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걱정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효도도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를 알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지금 이 사업을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10년 뒤면 그래도 아직 70이 안 되셨어요. 7순이 안 되셨어요. 10년 뒤에도. 제가 젊은 이제 아빠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젊은 할머니거든요. 10년 뒤가 돼도 저희 어머니는 7순이 되지 않으셨어요. 요즘 이제 70세, 80세 성공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60세, 70, 60세, 50세 그때 네트워크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10년이 지난, 15년쯤 지난 지금 성공자로서 많이 나오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또한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거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함께 달려가면 10년 뒤에는 정말 멋진 가족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효도뿐 아니라 이거는 이 자리에 없지만 저희 형도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솔직하게. 왜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착점에서 함께 만날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코드를 상속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의 코드는 저희 형에게 넘어갈 겁니다. 아마도. 예. 받을 생각이 없어요. 집에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이 진짜. 고마워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품 좀 사라니까 자꾸 핑계대고 안 사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방금 했던 말이 약간 철회하고 지쪽으로 땡겨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제가 이 애터미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저희 가족의 모든 노후가 저는 끝났다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형의 노후, 저희 부모님의 노후, 저의 노후. 오늘도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제 애터미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반응이 안 좋았어요. 자꾸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속닥거리지 마라. 어디 너희 엄마 자꾸 데리고 가지 마라. 왜 자꾸 회사 반차를 쓰게 하냐, 연차를 쓰게 하냐. 거기 가서 제품 사오지 마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차를 주셨어요. 타고 갔다 오라고. 예. 점차 제가 만날 때마다 아버지 제 밑에 이렇게 터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이러고 계세요. 안 본다 이러고 계십니다. 이 비즈니스를 저희 아버지는 아직 잘 모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비즈니스인지. 그냥 사회 통상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판단을 하고 계신데 이 판단이 깨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임할 때에 우리 모두 노후가 Yes, my 노후 is okay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도 정말 괜찮아지고 OK가 될 수 있도록 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모르겠으면 3번, 아니 5번, 아니 10번 계속 오셔야 됩니다. 성공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30살에 육아휴직을 쓰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저한테. 니는 애가 셋인데 뭐 하는 짓이냐. 나가서 돈 벌어야지 젊은 애가 왜 그런 걸 하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젊은 애가 왜 벌써부터 저는 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했던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장사가 안 된다. 요즘 일이 없다. 니는 괜찮나?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Yes, I'm okay. 나는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형편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저의 1년 뒤가 보이고 2년 뒤가 보이고 10년 뒤가 보이고 20년 뒤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I'm okay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왜 그걸 하냐? 너 진짜 요즘 괜찮냐 버리가? 라고 할 때 Yes, I'm okay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저분이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분이 바로 제 파트너입니다. 저렇게 확신에 차서 이제 이 자리에서 외치고 또 이 자리뿐만 아니고 어디 밖으로 나갈 때마다 저렇게 외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상이 또 애터미고 또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제 저분보다는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젊은 편에 속합니다. 많이 젊은 편에 속하는데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이제 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와, 저렇게까지 내가 만약에 아이가 있었다면은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저분을 통해서 이제 제 파트너인데 저 박승훈 사장님을 통해서 저 또한 굉장한 도전과 또 이제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지금 이제 현장뿐만 아니고 줌에 계신 분들이 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얘기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직접 그 세미나도 가보고 또 이제 주변에 꼭 챙겨서 같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 그럼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같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답이 찾아질 거예요. 과연 이 애터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 저 또한 지금 이제 어머니를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계속 확신을 갖고 이어오고 또 뭔가 돼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니까 조금씩 생각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전달을 했을 때는 엄마 저는 애터미 사업을 진짜 해봐야 되겠어요 라고 하니까 욕은 안 하시는데 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지금은 굉장한 조력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곧 아마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또 내 모습이 될 거니까 또 이제 기대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박승훈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갑자기 잠이 확 깨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떨림을 잊지 않고 오늘 강의 마치고 내일부터 더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사운드 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수고하셨습니다.